오늘의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6%, 그리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인 데는 장 중반에, 원래 초반이 더 강하긴 했는데 초반에는 4% 정도 상승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초반부터 강하게 유입되면서 이러한 강세를 보여주었지만, 장중에 뉴스하고, 일단 뉴스는 빌미가 된 걸로 보이고, 일단 시장에서는 초반 10시를 기점으로 10시 30분부터 이제 강한 매물 압박이 높아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정부에서 추가세수 특별법에 이제 국가재정법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추진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초과세수 관련 법이었는데 이름을 살짝 바꾸면서 다시 이제 꼼수로 추가 세금을 사용하려는 게 아닌가, 그러한 사람들의 의심 섞인 눈초리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 장중에 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수급이 흡수가 되었거든요. 예, 보시면은 하이닉스 분선 차트인데 주가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빠지자마자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다시 반등 추세로 전환됐고, 그리고 지금 장 마감했는데 지금 4시 8분 지나가고 있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도 오히려 더 매수세, 이렇게 강한 거래량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어요. NXT는 오후 8시까지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8시까지 어떻게 될지, 시장이 가파르게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어제도 NXT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ADR을 상장을 하잖아요, 내일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10배 수탁 등록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커스터디 물량이라고 하는 건데, 커스터디가 뭐냐면 이제 예탁기관이죠. 예탁기관에다가 예탁기관이 ADR을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러려면은 하이닉스 본주가 필요해요. 본주를 매수를 해서 기관에 예치를 하고 이걸 가지고 ADR을 추가로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려 25%나 돼요. 지금 원래는 하이닉스가 ADR을 상장하려는 게 전체 2.5%고요. 만약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커스터디를 할 수 있게 해준 한도를 보면은 최대 25%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국내 하이닉스 주식의 25%가 잠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흥행하면은 국내에서 25%의 물량을 맞추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ADR을 상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ADR이 흥행을 성공했다 그러면은 미국이랑 국내 미국이 흥행한다는 거는 미국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가격이 더 붙을 수 있으니까, 가격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코인 시장이랑 차이가 나서 김치 프리미엄이 한때 10% 넘게 차이 나던 때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래하는 국가하고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 너무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은 프리미엄이 발생해요.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국내 주식까지 매수를 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일 있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이 되겠죠. 그때
미국 ADR이 어떻게 그 가격 변동을 보이는지. 만약 그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한 3일인가 정도 강했는데 그 이후로 그 기존의 추정치, 그러니까 추정했던 가격대로 회귀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나올지, 아니면은 ADR이 매수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다음 주까지 흥행이 이어질지. 그렇게 되면 국내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매수세 달라붙으면서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 볼 수 있고요. 이게 그 국내 증시는 딱 0.6% 정도로 마감을 해서 끝나는데, 만약에 NXT가 이건 KRX까지밖에 반영이 안 돼요. NXT까지 반영을 했으면은 아마 더 크게 상승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역시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투톱이고, 그리고 반도체 하이닉스하고 같이 그 연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매수세 그 장 마감 이후 계속해서 매수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채널에도 안내를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오셔서 제가 그 장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이제 그 CXMT 관련 이슈들이랑 이제 이 부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그리고 C랩 같은 거 어제 그 채널 안내 나간 C랩 같은 거 계속 유입되고 있고 가격 상승 나오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에 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저기에 문자 하나 남기시면은 이 관련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지수는 아마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그 봉쇄안에 만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트럼프도 결국에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그 종전을 원한다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이고요. 이거 지난 그 새벽 기사를 보면은, 지난 전일 기사죠. 전일 기사를 보면은 그 이란하고 이제 다시 싸우는 그런 상성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미국이 또 이란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리스크가 다시 커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됐고, 그래서 60불 앞자리가 6이었는데 바로 70불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 리스크가 다시 커졌는데, 오늘 장 중에 트럼프가 그 이란 측에서 간절히 합의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해관계가 둘만 엮이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이란 외에도 이제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여기에 그 혁명 수비대, 이혁수라고 하죠. 이란 혁명 수비대 줄여서 이혁수라고 하는데,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 이혁수는 이란 그 정치권이랑 엮여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 정치권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그 미국, 이란 구도로 이어지는 거죠. 왜냐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고, 이란은 당연히 이혁수 세력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란 자체가 이란 혁명 수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군사 작전을 하는, 물론 정부가 막 그 얘네들도 엄청나게 그 운건파랑 이혁수 같은 강경파가 있는데, 그래서 이란도 내부적으로 엄청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이란 둘만 냅뒀으면 전쟁이 금방 끝났을 텐데, 여기에 이스라엘이랑 이혁수 같은 그 강경파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벌써 7월이잖아요. 7, 8, 9, 10. 그 딱 4달이에요. 11월 선거를 해야 되니까 한 4달 정도 그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4개월 동안
트럼프가 지금 계속 전쟁을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없겠죠. 종전한다고 하니까 지지율 올라갔으니까. 미국은 전쟁이 큰 의미가 없어요. 미국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물가예요. 물가가 떨어지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전쟁이 계속된다, 그럼 유가가 계속해서 높겠죠. 그러면 유가가 고유가라는 건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통마진이라든지 유통비용, 물류비용에 유가 비용이, 그러니까 유류비가 녹아들 거고, 그리고 운송하는데도 그 항공, 그러니까 해외 배 타고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거나 모든 거에 그 유류비가 포함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품 만들 때도 원유 필요하고요, 기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플라스틱도 원유에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원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트럼프 지지율도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트럼프가 정말 싫어하는 게 물가 상승이라서. 그리고 또 물가 상승하면 왜 안 좋냐면은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 역시 트럼프한테 안 좋아요. 왜냐면 금리가 인상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요. 왜냐면 자본 투자라는 게 저금리로 저리로 빌려서 이익이 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돈으로만 하면은 은행이 하는 거고, 기업 제조업이 하는 거면 캐펙스를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또 공장 증설 아니면 인력 확충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보통은 경제가 상승기일 땐 금리를 인상하는 게 당연한데, 하락기에는 보통 언제 금리를 인하 많이 하냐면 갑작스럽게 경제가 박살날 때, 예를 들면 08년 리만 사태 때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세계 경제가 마비될 때, 이 정도 규모가 아니면은 급격하게 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금리가 그냥 3.5%인가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 4%를 넘기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채 10년물이 5%를 넘어버릴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채권을 발행을 해도 사주려는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질 게 뻔한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트럼프 정부에게는 무척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전을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 노이즈는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종목들 뭘 봐야 되냐 싶을 텐데, 일단 오늘은 제가 뷰티 쪽 계속 좋다고 했는데 뷰티 쪽 말고도 좋은 쪽이 있어요. 그게 바로 편의점 관련 쪽이에요. CU가 몽골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벌써 600개가 넘는다고 해요. 600호점이 넘는다고 해요. 이게 600개가 넘는 거는 국내 유통업체가 해외 단일 국가에 처음 세운 일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몽골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CU는 BGF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BGF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게 CU라는 브랜드인데, 지금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박스권에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미친 듯이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언제? 이때 폭락 나올 때 누군가 강하게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바닥에서 한다는 거는 매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갑자기 터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격이 11만원 근처까지 가면은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매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역대급 거래량이죠. 이때 이후에 처음 있는 거래량이에요. 게다가 심지어 재무 추이까지. BGF 리테일의 영업이익이 3분기 추정치이긴 한데 처음 1000억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1000억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이제 3분기 첫
천억을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편의점 매출은 물론 아까 보여드린 해외 진출 이슈도 있는데 작년 기사에 따르면은 편의점 식품 매출이 여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요. 왜냐면은 여름 그 더위 때문에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 당연히 증가하겠죠. 여기에다가 손선풍기랑 쿨링 패치, 선크림 등 이러한 그 식품 이외의 것들을 간편하게 살 수 있는 데가 편의점이에요. 물론 마트를 가서도 그 코너가 있으면 살 수 있겠지만 그 마트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약간 저렴한 단품, 이러한 그 비식품 수요가 편의점에서 강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금 초여름이 시작됐는데 이제 여름 초입 단계인데 엄청 약간 지금은 조금 작년에 비하면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 거라고 하니까 여름 매출액이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그 작년에 CU에서 그 폭염 대피소를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들에게 이 베푸는데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그 편의점에 들어간다 그럼 물건을 하나라도 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아예 안 들어가면 물건을 살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들어갔다 여기에 편하게 그 대피소로 운영할 테니까 편하게 오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고마워서라도 수요가 생길 거예요. 뭐 껌이라도 그 사탕이라도 하나 사겠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을 아주 잘한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뷰티 쪽이 왜 좋냐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해외 K-뷰티 그러니까 K 문화가 인식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관광객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은 이제 국내 그 매출 자체가 늘어나겠죠. 관광객이란 거는 남의 나라에 와서 소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광객 유입이 이제 그 소비 심리에도 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편의점도 더우니까 이제 음료라든지 가공식품 등을 사러 편의점에 그 외국인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 요소고요. 그 추가적으로 여기 그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이 증가한다는 기사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바닷가 카페, K-뷰티 매장 등을 찾는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외국인 전용 결제 플랫폼 와우패스라는 데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올해 초여름이죠. 이제 그 6일까지 지난주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제주도 주요 해수욕장 상권에서 외국인 결제 1위가 그 함덕 해수욕장이라는데 여기에서 그 K-뷰티에 대한 그 판매가 늘었는데 여기에 그 식당 외에도 편의점 결제가 늘어난 그 고르게 상승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요 매출 수요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CU 편의점이 BGF 리테일이니까 BGF 리테일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급 영업이익이 역대급 천억을 처음 찍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천억을 찍은 적이 없어요. 19년도부터 데이터가 나오는데 19년도 이때도 그 600억, 500억 이 정도 했었는데 최고 많이 찍은 게 900억이에요. 916억, 912억.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976억.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올해 3분기에 무려 1077억, 그러니까 최고치를 경신한 거죠. 최고를 경신할 수 있는 게 올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를 싸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지금 12만원 부근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12만원 부근에서 누군가 매수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강하게. 이때 거래량 들어온 것도 거의 14만원 부근 근처였는데, 이때는 전체적으로 그 반짝 수요가 들어온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들어간 거는 장기 박스권 구간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패턴 구간인데, 컵 앤 핸들 구간이에요. 컵 앤 핸들이 컵을 만들고 핸들 만들고 그 다음에 돌파. 이때 돌파할 수도 있고 이때 돌파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컵을 만드는 구간이라 생각해요. 왜냐, 여기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발생을 했으니까. 모든 데이터는 거래량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 바닥을 만든 것도 강한 거래량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상승을 만드는데, 과거에도 보통 차트들이 다 비슷해요. 얘들도 이때 거래 터지고 죽는 듯 했지만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는 이러한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BGF 리테일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편의점 사업이다 보니까 편의점 업계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서 원래라면 편의점 자체를 안 봤을 거예요. 안 봤는데 최근 보이는 게 그 매출 증가 요인이죠. 외국인. 원래 그 내수라는 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서로 캐파, 그러니까 점유율 나눠먹기인데, 점유율 나눠먹기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고만고만하죠. 성수기 비수기 나눠갖고 뭐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매출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씩은 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길게 보면은 그냥 박스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그냥 지지부진한 거예요. 주주환원 정책을, 이런 기업들은 주주환 적극적으로 환원 정책을 해서 주가 부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정부에서 개편을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외국인 증가하면서 매출 늘어나죠. 매출 상승하고, 그리고 또 해외 몽골, 해외에서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소가 두 가지예요. 내수도 상승할 수 있고 해외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양식품이 원래 주가, 삼양식품도 식품주잖아요. 내수 관련 사업만 했으니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언제 주목받았냐? 불닭이 터지면서. 불닭의 해외 수출이 급증을 하면서 삼양식품이 100만원 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농심이랑 똑같이 그냥 박스권에서 빌빌 기던 기업이 삼양식품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능케 해준 게 해외 수출이고, 해외 수출이 폭발하니까 공장을 더 짓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불닭이었다. 그러니까 BGF도 비슷할 거예요. 몽골에서 해외 수출, 편의점 개수가 늘어난다는 건 수입, 그러니까 그 매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고, 매출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에 기업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내수도 외국인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그 마트를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관광을 오기 때문에 우리처럼 쟁여놓고 먹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씩 소량만 조금씩 매수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편의점 매출, 단품을 손쉽게, 보통 10분 거리 안에 웬만해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시골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은 시골 가는 게 아니라 주요 도시들을 관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매출까지 증가할 거다. 이러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도 그러한 논점으로 많이들 나오고, 그리고 영업이 이제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 박스를 돌파를 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점진적으로 증가는 하는데, 이거는 그 워낙,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가 오른 만큼 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진 않고, 아마
그 해외 매출 비중 증가랑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요소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그 밸류를 뚫을 수 있는 아마 14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는 최대치는 이 전 고점이 18에서 20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아마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BGF 리테일 이제 그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그 소비재 쪽이 강하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필수 소비재들을 판매를 하니까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으면은 잔잔한 흐름을 보이다가 그 실적 증가 시즌에 맞춰서 그 박스를 뚫는 그런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 지수가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사이드카가 역대 최대로 많이 걸리고 이제 서킷도 걸리고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가지고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거래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하는 건 되게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매수가 증가하는 거는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어서 가격이 높아지는 걸 의미해요. 왜냐면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은 주가가 하락해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은 바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락 채널이라고 그러고 저점이 높아지는 걸 상승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보들은 그 채널에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채널을 어떻게 들어오냐 하시면은 그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남기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새로운 그 오전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